일부 보험 회사들이 갑상선암 등 소액암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보험금을 높여오다가 최근에는 일반암의 2배를 지급하는 상품까지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도 소액암 가입 한도의 과당 경쟁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손쓸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에셋 플래너 손우철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사실 그 위암, 폐암 같은 일반암은 저도 이제 좀 알고 있는데 뭐 갑상선암 같은 것들을 뭐 유사암 또 소액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좀 다른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통칭해서 예. 그냥 이제 암 진단금을 지급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보험사가 이제 손해율이 높아지는 이제 암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보험사가 줄이는 그런 암 담보들을 가입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단이 쉽고 치료가 간편해진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계성 종양이라든가 네네. 상피내암이라든가 뭐 기타 피부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액암으로 분류를 해서 일반한 진단금보다 원칙적으로는 뭐 10에서 20%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어떤 상품의 구조였죠. 그러니까 소액암이 있다면 반대로 뭐 고액암 이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사망률이 높고 예. 치료비가 좀 이제 많아질 수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3대 고액암, 5대 고액암, 10대 고액암 이런 얘기를 어떤 것들이 하거든요. 있어요? 뭐 3대 고액암이라고 하면 이제 뇌암, 골수암, 뭐 혈액암 이런 것들을 좀 들 수가 있고요. 5대 고액암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췌장암이나 이제 식도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네. 10대 고액암에는 뭐 폐암, 간암, 기관지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암의 경우에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10만 명당 이제 유병률이 더 높은가요? 높고요. 그리고 남성의 이제 3대암이라고 하면 간암, 폐암, 위암이라고 하니까 네.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뭐 되도록이면 이런 고액암 뭐 특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입해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일반암보다는 소액암이 뭔가 완치율도 높고 또 치료에 드는 비용도 적다 보니까 사실 보험금도 덜 내야 된다, 소비자 입장에 덜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말이 사실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암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90%라고 하지만 예. 거기에 이제 비급여가 빠진 거거든요. 암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죠. 치료가 이제 법이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계성 종양이라든가 기타 피부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발견하기 쉽고 치료도 쉽기 때문에 뭐 비급여 치료가 많다라기보다도 거의 뭐 이렇게 비용이 이제 크게 들어가지 않는 이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보험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낮추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점검해 보셔야 될 게 네. 소외감을 진단받았을 때요. 일반암의 10%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20%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20% 지급받는 게 맞을 거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상품에 따라서는 소외감의 기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성암이라든가 전립선암이라든가 대장 전막내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상품에서는 일반암 진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상품들은 소외감 진단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한번 포인트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좀 반대로 지금 최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암에 따라서 보험금이 다른데 폐암은 뭐 2천만 원, 근데 갑상선암 같은 소외감은 4천만 원이다. 그래서 소외감에 대한 보장이 더 높아진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최근에 상황을 보고 나도 좀 가입을 해볼까 이 생각이 그러네요, 들 정도로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그동안 이제 보험사가 워낙 이제 출혈 경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워낙 이제 보험 업계 자체가 좀 포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암 진단비도 계속 높아진 추세였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판매 채널 중에 보험사 전속 채널보다는 이제 이른바 GA, 제휴 채널에 대한 어떤 판매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 그 사람들 니즈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사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휴 채널에서 우리 회사 상품을 판매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뭐 특별수당을 지급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인수 조건을 조금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리트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일반 사람 상담을 할 때 이런 장점이 있는데 좀 갈아타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해도 쉽겠죠. 그런 어떤 과열 경쟁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소외감 경우에도 그 보험 계약 체결하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암은 이게 10년 전에 이제 소외감 기준을 만들 때 네. 거기에 좀 메리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실 이제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이제 건강진단 받기 전에 직전에 가입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90일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보험금을 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소외감의 경우에는 일단 가입일을 기준으로 일단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네. 가입과 동시에. 네, 다만 이제 암보험 특성상 예. 뭐 예를 들어서 1년 이내 가입한 지 1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뭐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라거나 이제 이런 측면들은 있는데요. 소외감이 일단 면책 기간은 없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이 가입한 지 1년 이내에 진단받았을 때 주는 상품도 있고 2년이 지나야지 이제 100% 지급해 주는 상품 그 좀 기준들은 다르군요. 있으니까 본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들으면 소외감에 대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고 면책 기간도 없어.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혜택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건 어떤 약간 이벤트성으로 진행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혜택 받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보험사의 위험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네. 당연히 자동차 보험도 항상 얘기 나오는 거지만 그렇죠. 위험률이 높아질 때 보험료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암보험에 갱신형 특약을 가입을 했는데 예. 이게 다시 갱신이 될 때는 위험률이 높아져가지고 상당히 비용이 많은 올라갈 수 있군요. 보험료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의 것들을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가정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내가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예전에 충분히 내가 한 뭐 10년 정도 보험료를 내서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만 내면 80세까지 보장 혹은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의 걸 해약을 해버리게 되면 새로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들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해서 뭐 이른바 덥석 가입할 건 아니고 네네. 조금 본인의 상황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외감 가입하신 분들이 오히려 그 보험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겠군요.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를 이제 차후에는 더 낼 예. 가능성도 있고 나중에 추가로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어떤 높아진 보험료로 상품에 그럴 수 가입할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럼 금융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독을 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사실 치매보험 같은 경우 예. 경증 치매라든가 보험금이 올라갈 때는 제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스 나온 것들도 보더라도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소비자들에게 막상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우니까 아직은 좀 관망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보험사가 과당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피해자는 이제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공고안이나 이런 것들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초입에 얘기를 해주셨을 때 예전에는 그냥 암이라는 통칭 하나로만 돼 있었다고 했다가 지금 많이 세분화된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단순한 생각일 수 있는데 이걸 예전처럼 그냥 암으로 통칭해서 뭐 일정에게 진단금을 그냥 공평하게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식의 해결 방법은 좀 무리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일한 암 진단 특약을 가입하더라도 그 보험료 자체가 많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요즘에 IT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각 직업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따른 위험률을 체크를 해서 보험료를 차등하는 그러니까 약간 좀 건강하거나 세부적으로요. 그렇죠. 건강한 우량체들은 진단을 높이거나 보험료를 줄여주거나 이런 한 형태의 플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선진 기술들이 좀 접목되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움SF론의 손우철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